그 다음은 이제 리미니 스트리트 김영욱 지사님께서 솔루션 서비스를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저희가 시간을 조금 앞에 보냈으니까 뒤에 두 분은 죄송하게도 하여튼 2분 정도 줄여서 18분 안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김 지사님 부탁합니다. 네, 리미니 스트리트의 김영욱입니다. 이 좋은 모임이 있는 거를 요번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참여하고 조인할 수 있게 해주신 조성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여기에 소개해 주신 김상욱 대표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프레젠트 나오고,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까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여기 있네요. 스크린. 네. 그리고 지금은 보이시죠? 잠깐만요. 아직 안 조금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다시 볼까요? 예. 조금 시간 걸리네요. 지금 이제 보이시죠? 조금, 예, 네, 이제 나옵니다. 올라오고 예. 예.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 3자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기본적인 정보는 아시고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IT 마켓에서 또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긴 설명보다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의 혁신이라는 주제이고요. 아젠다는 크게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유지보수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IT 시장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유지보수 시장의 변화, 그리고 벤더 중심 서비스 지원 모델의 영향, 3번째가 리미니 스트리트 서비스 소개, 4번째는 국내 고객 사례 3곳을 준비했습니다. 고객 사례에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고객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가트너의 2018년도, 2019년도 내용을 보면 국내외 CEO들의 우선순위는 이제 성장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성장이었고 2019년도도 가장 우선순위가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서가 이제 이 성장을 지원하는 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죠. 시간,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버젯 등이 필요한데, 버젯을 얘기 드리면 실제 IT 부서의 환경을 보면 90%의 IT 비용은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 투자되고 있고, 10% 정도만이 새로운 비즈니스 변혁을 위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가 이제 기존 유지보수 시장을 혁신하고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내놨는데요. 3자 유지보수가 지금까지는 초기 진입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가트너가 프리딕트 2020년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2020년 리포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3자 유지보수 서비스가 마켓의 메인스트림이죠. 주류 시장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한 리포트를 냈고요. 이 부분은 저희 회사가 보는 시각과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장이 4,200억 규모에서 2023년도에 1조 2천억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가트너 리포트 내용은 밑에 내용을 보시면 그 웹사이트에 가면 내용이 있고, 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벤더 정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벤더의 지원 모델이죠. 그래서 이 벤더의 지원 모델은 벤더 입장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벤더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주었던 영향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벤더는 그 서포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벤더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오브 서포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유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고객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요.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에 ERP 자체로서의 혁신은 고객들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하시고, 요새는 그래서 베스트 오브 브리드, 베스트 오브 핏, 그래서 새로운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환경이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더의 중심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forced 업그레이드, 이제 강요된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을 요청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성숙되지 않은 솔루션들을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더의 락인, 많은 고객들이 이제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벤더 락인을 싫어하시는데, 또 일부 벤더 락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포트 관점에서는 비용은 비싼데 대비하여 서비스의 품질은 매우 낮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IT 로드맵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회사의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벤더 중심의 로드맵, 또 고객 중심의 로드맵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주요 속성을 크게 7가지로 봤습니다. 초점은 벤더 중심의 로드맵은 벤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 중심의 로드맵은 고객이 주도하는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 벤더 중심의 로드맵은 강요된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등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고객 중심 로드맵은 시기와 방식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첩성 관점에서는 벤더 락인이 있죠. 근데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최고의 하이브리드 옵션을 선택하길 원하시고요. 또 벤더의 지원 모델은 아무래도 벤더 중심이다 보니 좀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고객 중심 로드맵은 이제 투자된 IT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ROI를 최대화하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도 보면 새로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벤더의 그 유지보수 지원과 관련된 마진은 SAP나 오라클의 파이낸셜 리포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90%가 넘는 벤더의 마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고객들이 아시면 상당히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이시고요. 근데 이제 고객 중심의 로드맵은 이제 50% 이상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커버리지는 벤더는 이제 표준 코드에 국한 서비스를 하지만 저희 서비스는 이제 표준 플러스 사용자 개발 코드, 국내 ERP의 환경을 보면 50% 이내 또는 50% 이상이 사용자 개발 코드, CBO라는 말도 쓰는데요. 사용자 개발 코드에서 지원이 됩니다. 프로세스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미션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메시지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 비용의 절감을 지원해 드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투자의 ROI를 극대화하고 고객들이 경쟁 우위와 성장할 수 있는 고객 주도의 IT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2005년도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모델을 혁신하고자 미국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3자 유지보수 기업의 선도 기업인데요. 가트너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의 86% 정도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0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였고요. 관심이 많으신 한국은 2016년 8월에 한국 지사가 설립이 되었고, 저는 2018년 2월에 리미니 스트리트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 지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또 여기 계신 선배분들과 또 소프트 리더분들한테 많은 또 조언과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고객 수는 글로벌리 액티브 클라이언트, 현재 실제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고객이 한 2,100여 개 고객이고요. 직원은 1,300여 명이고 그중에 기술직이 한 800, 관리직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글로벌 10개 기술적 센터를 운영하면서 365일 24시간 기술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3자 유지보수 서비스이고요. 오라클 전 제품, 그다음에 SAP ERP, 뭐 SAP의 하나 데이터베이스, S4 하나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일즈포스닷컴은 저희 회사가 세일즈포스닷컴의 파트너사입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을 운영하시는 고객들에게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까지도 제공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곧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리미니 스트리트의 지원 서비스와 가치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벤더 서비스 대비 유연하고 빠른 대응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죠. 운용 비용을 50% 이상 매년, 그것도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50% 이상 절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혁신 및 변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객이 최고의 옵션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IT 전략을 추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된 소프트웨어들, ERP,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등에 대한 수명과 가치를 연장해서 고객이 최고의 ROI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기술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술 지원을 하는 것 외에도 글로벌 보안 서비스, 기술 서비스, 그다음에 기능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라이센스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선제적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을 고객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오늘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해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용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게 그림이 이쁘진 않네요. 근데 이게 아이스버그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를 보면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벤더의 유지보수 비용이고요.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고객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깊게 들여다보지 않은 관행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벤더에게 지불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2% 벤더에게 지불되는 서포트 비용을 20억 원이라고 했을 때 리미니 스트리트는 50% 절감된 10억 원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밑에 아이스버그 밑에 있는 부분에 보면 벤더들이 정해놓은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강요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죠. 또는 마이그레이션. 이 부분에 대한 히든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참고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국내 사용 현황을 보면 저희 CIO 분들 만나뵈면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 버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국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쓰는 버전이 11G라고 하죠. 버전인데요. 11G는 오라클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서포트 기간은 이미 종료됐고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됐고 2020년 말에 익스텐디드 서포트도 종료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벤더로부터 받는 서포트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고객들은 계속 그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챌린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밸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더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엔드 오브 서포트라는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ERP 같은 경우는
사용자 개발 코드에 대한 장애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고객이 셀프 서포트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벤더가 지원하지 않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원인 분석부터 픽스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벤더의 지원 모델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커피숍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커피숍에 다방이죠. 가면은 뭐 커피 갖다도 주고 커피도 치워주고 계산도 와서 받아가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어느 순간 줄을 서서 받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갖다 마시고 내가 그 그릇까지 깨끗이 치우고 나갑니다. 그게 이제 셀프 서포트 모델인데요. 벤더의 지원 모델은 대부분이 고객이 셀프 서포트를 하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슈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서비스 모델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용이 한 30억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갔다면 저희는 10억 원 정도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20억 원의 비용은 이제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IT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원 사례 제가 3가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 지원 사례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도입 배경은 뭐 첫 번째는 매년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벤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챌린지가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운영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수백 개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최신 업데이트 이런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코스트를 유발하고 챌린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로드맵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AI 등에서 기존에 있는 오라클이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대안 DB, 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팀엑스의 티베로 같은 DB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를 보면 뭐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셨고요. 그래서 절감한 비용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고 계시고 기존 투자 IT 자원을 최적화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리미니 스트리트의 노하우를 통해서 현대 오토에버의 그 DB 운영 역량을 대폭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저희 서비스를 현대자동차에 계약한 이후 지금 국내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해외 공장, 뭐 미주, 인도, 브라질, 유럽에 있는 해외 공장 및 전 법인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사례인데요. 카카오는 이제 뭐 요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도입 배경을 보면 카카오 역시 그 데이터베이스 전략 변화와 대안이 필요했고 그 배경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오디트를 앞세운 벤더의 뭐 ULA, PULA에 대한 압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제 3자 유지 보수가 이제 검증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와 이제 비즈니스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상당 부분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유지 보수를 저희 리미니 스트리트로 이관하는 프로젝트를 하셨고요. 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MySQL 커뮤니티 에디션입니다. 커머셜 에디션이 아닌. 그다음에 EDB 포스트그레를 기반으로 한 EDB로 전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의 그 데이터 플랫폼을 총괄하고 있는 이태윤 팀장인데요. 카카오는 팀장이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의 이제 임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분이 줬던 이제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카카오 주도의 IT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었다라는 두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반도체 지원 사례인데요. 서울반도체는 이제 중견 제조 기업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별화된 제품들로 전 세계 LED 시장의 4위를 하고 계십니다. 14,000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서울반도체는 그 SAP와 오라클 유지보수를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도 매년 증가하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챌린지가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한 새로운 IT 로드맵을 CEO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ERP, SAP ERP 중심이 아닌, 그러니까 ERP는 현재 운영되어 있는 10년이 다 돼간 ERP는 잘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베스트 핏 전략을 구사하기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확장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성장을 지원하는 IT 시스템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환 효과로는 뭐 SAP 오라클 비용 절감하셨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IT 자원에 대한 수명과 가치를 연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신 분이 물론 CIO이기도 하시지만 또 경영 혁신팀에서 함께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혁신팀의 피드백은 리미니스트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혁신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서울 반도체만의 IT 로드맵, 하이브리드 IT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었다라고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메시지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90%의 비용을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있는 현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지원하는 IT 부서, 또 버젯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중심의 로드맵을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린다라는 메시지. 제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리미니 스트리트 아마 제가 얘기를 들은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CEO가 얘기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 저는 딱 느낌이 그분의 분위기는 아주 전형적인 기업의 임원으로 뭐 CEO로 보이는데 얘기하는 거는 독립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2005년도에 설립했을 때 이 한 명도 없었다. 그때 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느낌은 하여튼 뭐 독립군, 게릴라 뭐 이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놀랬던 거는 나스닥이 상장됐다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뭐 네. 다른 데하고 SAP, 오라클 이런 데 막 소송하고 뭐 그러면서 나스닥에 상장됐다고 해서 고객 가치가 컴플라이언스 뭐 그런 횡포들을 극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들었죠. 예. 뭐 저희는 뭐 그 미국 그 연방 법원에서 그 합법 서비스이고요. 이제 오라클 입장에서는 마켓을 지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는데 저희 회사의 그 큰 주주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입니다. 예. 그 정도를 모건 스탠리가 투자해서. 예. 하여튼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종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모두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예. 그 다음으로